안녕하십니까? 인조이 부동산의 조이입니다. 오늘은 평택시 팽성읍 송화지구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문의 전화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영상 때는 시공사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시공사가 현대 힐스테이트로 정해져서 문의 전화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상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었습니다. 숲세권이 있는 현장입니다. 양쪽 가로수가 멋지게 있죠? 가로수뿐만 아니라 모두 숲입니다. 흰 천막으로 되어 있는 이 곳 뒤에가 현장입니다. 현대 힐스테이트. 평택시 팽성읍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들어서는 현장입니다. 세대수는 1048세대. 숲세권이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은 날씨도 정말 좋습니다. 평택 송화지구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보실게요. 대지 위치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123번지 1월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고요. 단지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5층 20개동이며 총 1048세대입니다. 주차 대수는 총 1419대입니다. 74 타입 245세대, 84 타입 627세대, 115 타입 176세대, 총 1048세대입니다. 아파트 조감도입니다. 출입구가 이쪽으로 날 예정입니다. 여기가 숲인데요. 일명 숲세권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배치도입니다. 74 타입이 245세인데 지금 여기 조감도에서는 파란색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파란색을 보면 30평 74 타입이 이곳, 그리고 출입구 쪽 이곳, 그리고 이곳이네요. 이곳이 74 타입입니다. 84 타입 627세대, 84는 연두 색깔이네요. 연두 색깔로 있는 이쪽 이 부분하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들이 전부 84 타입이네요. 115 타입 보라색 부분, 나머지 이곳 그리고 이곳이 115 타입입니다. 숲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겠죠. 숲세권이 있는 아파트. 평면도입니다. 74A의 평면도. 출입구로 들어와서 이곳이 작은 방, 이것도 작은 방. 들어와서 오른쪽이 거실, 이쪽이 주방. 이곳으로 들어가면 안방입니다. 여기가 안방. 그리고 안방에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드레스룸. 여기가 피난 계단 같은데요. 이 부분이 베란다 같습니다. 84 타입입니다. 여기가 현관 입구입니다. 현관 입구에서 화장실, 작은 방, 또 작은 방 하나, 다시 거실로 들어옵니다. 이 부분이 거실이고요. 이 부분이 주방, 안방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이 안방 화장실, 드레스룸입니다. 이 부분이 그 주방 쪽 베란다 같습니다. 4베이 구조네요. 115 타입은 84 타입하고 거의 같고 사이즈만 조금 큽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택시 팽성읍 사업지 주변 입지 환경입니다. 평택 여기 한 5km 정도 차량으로 10분
지제역 7.3km 차량으로 15분. 아파트에서 평택역과 지제역이 가까이 있습니다. 교육 환경으로는 팽성초등학교는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송화초등학교는 조금 멀리 있으니까 이 학교는 안 다닐 것 같군요. 그리고 청담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도보로 16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근처에 남산공원과 팽성시장이 있고요. 안정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남산공원은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가 아파트 부지입니다. 여기가 평택보건소, 팽성국제교류센터. 평택에서는 국제교류센터가 좀 유명합니다. 왼쪽 이 부분이 전체 미군 부대이기 때문이죠. 미군 부대에 다니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팽성초등학교가 여기 있군요. 팽성중앙시장이 있고요. 안정 로데오 거리가 이곳입니다. 사업지가 여기 있습니다. 평택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회색 부분이 추팔 산업단지예요. 현장에서 차로 한 4분에서 5분이면 추팔 산업단지까지 갑니다. 아산 둔포 테크노밸리도 이 현장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지금 구 도심에서는 옛날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를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택의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평택 송화지구 힐스테이트 조합아파트 조합원 자격이 되시려면 일단 무주택이거나 1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 소유주만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 주택조합이 설립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에 만 19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당해 조합주택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주택이 한 채 있으신 분은 20세 이상의 자녀 독립세대로 만들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때까지 이 조합은 자격을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조합으로서 무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 한 채에 한합니다. 세대주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에게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 청약 통장 필요 없습니다.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여기는 선착순 동호수를 내가 원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직장인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단점입니다. 거주 기간이 필요합니다. 가입 요건이 좀 까다롭죠. 그리고 가끔씩 사업 지체할 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있으니까 조합원들
조합원끼리 갈등도 있습니다. 이 조합원 자격을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은 어렵습니다. 조합 아파트가 평택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세대수가 1500세대가 된 아파트도 있죠. 평택시 지제역 앞에 센트럴파크는 1500세대, 1000세대 많은 아파트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도 1048세대. 왜 지역주택조합을 할까요?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공급되는 일반 분양과 달리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합 규약, 공사 계약서 등 모든 계약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요.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시행령이고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말 그대로 무주택자가 주택 마련을 위한 사업이고요. 재개발은 노후, 불량주택 지역의 재정비입니다. 사업 주체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사업 주체입니다. 재개발은 정비사업조합, 토지, 건물 소유자가 사업 주체입니다. 개발 방식으로는 민영개발입니다. 재개발은 공영개발 방식이고요. 공급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가 대부분입니다. 재개발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세대주여야지 되고요.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살아야 됩니다.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만 허용이 되고요. 재개발은 자격이 불필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은 의무가 아니고 재개발은 종전에 23%에서 지금은 17%를 임대주택으로 분양을 해야 됩니다. 시민은 여기는 평택시청입니다. 재개발은 관할시 도청입니다. 조합 설립 면적은 80% 이상 토지 사용 성낙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곳은 100%가 성낙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재개발은 토지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확보된 토지는 어떻게 하냐? 5% 미만 매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토지 사용 성낙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개발은 토지 수용권을 적용합니다. 강제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장점은 개별 절차가 단순하고 조합원 공급가가 저렴합니다. 재개발은 조합 자격이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조합원 자격을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은 개발 절차가 복잡하고 임대주택 건축으로 용적률이 감소됩니다. 조정지역 대상지역과 비교제지역 지역주택조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지역 지역주택조합 자격 기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 무주택자 혹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자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제하고 조정 대상 지역이죠. 평택도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입주일까지 세대주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조정지역과 비규제지역은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전매하는 것만 다릅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보겠습니다. 무주택자 요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대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이란 무엇인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호주가 동일한 직계 좀비속으로 구성된 구성원입니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형제, 자매, 며느리, 시어머니,
법정 분가한 차남 이하의 아들, 출가한 딸 등은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에 해당이 됩니다. 조합원 자격 보세요. 본인이 있습니다. 본인이 있고 여기 배우자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장인, 장모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보유하고요. 자녀가 여기 3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 세대주입니다. 본인의 부모님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해서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조합은 자격 불가능합니다. 단 부모 6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본인이 세대주고 자녀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해서 한 채 가졌을 경우 자녀를 반드시 분리해야 됩니다. 세대 분리를 하면은 조합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있고 배우자와 세대 분리를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85제곱미터 초과해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따로 살아도 85제곱미터 초과해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조합원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경우를 보겠습니다. 본인 세대주이고요. 배우자가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보유했습니다. 조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 세대주가 있고 배우자가 제곱미터 초과를 한 채 보유하고 있으면 조합은 불가능합니다. 조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Q&A 방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평택 송화지구 조합원 자격을 간단히 말하면 무주택이거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가진 세대주,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분이어야 합니다. 상가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가 및 토지는 주택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가능합니다.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도 주택에 포함시키나요? 네,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도 주택에 포함됩니다. 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조합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시키나요? 네,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합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 조합원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매입 시 자격 유지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당첨 사실도 주택 소유와 같이 분류되므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까지만 가능합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해당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다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의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을 경우 조합원 자격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매입 경우 두 주택으로 인정되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화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조합원 자격은 세대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는 불가능합니다. 세대주의 공동명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안 됩니다. 조합원은 반드시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지역주택조합 자격권과 관련된 주택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 등본 열람하여 주택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수에 포함을 하고 그냥 일반 오피스텔 주거용이 아닌 경우 주택조합 아파트 자격과 관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어떤 종류인지 오피스인지 주거용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혼인하기 전 각각 한 채씩 보유 중인 경우 조합은 가능합니까? 상속이나 유증 또는 주택 소유자와 혼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소유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다음,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해외 국적자는 지역주택 자격 대상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전입신고가 조합 설립 인가일 신청 기준 6개월 전부터 거주하여야 합니다.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인 상가주택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단 상가주택의 경우 층별 면적 기준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다음 질문.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만 단독 세대주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명의로 단독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를 소유하고 있는데 조합원 자격 요건이 되나요? 대답은 직계 존속 중 주택 소유에 만 60세 이상이며 한 채일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가능하지만 조합에 가입하려는 대상자가 세대주여야지 됩니다. 현재 무주택자이며 같은 지역에 아내 명의로 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세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되나요? 대답은 불가능입니다.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분리되어 있다고 해도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부부 합산 모두 조합원 자격이 불가능합니다. 무주택 단독세대주이며 아들 부부와 같이 살고 있고 며느리는 집이 있어요. 조합원 자격이 되나요?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다면 현재 상태에서는 며느리 명의 집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면 가능하지만 85제곱미터 초과라면 세대 분리를 통해서 며느리가 독립세대주로 빠질 경우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매 가능한가요? 대답하겠습니다.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에 원칙적으로 조합원 교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정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 조합원 교체가 가능합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전매가 금지된 경우에는 조합원 교체가 안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나요? 일반 분양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은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단 조정 대상 지역이기에 입주 시까지 이곳은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추후 자녀 호시를 일반 분양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및 실거주 의무 대상이 됩니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일정을 보겠습니다. 21년 5월 달에 홍보관을 오픈했습니다. 9월 달 조합원 창립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달에 설립 인가가 들어가고 22년 내년 상반기에 사업계획 승인 완료가 있습니다. 22년 상반기 사업계획 승인하고 완료가 있습니다. 22년 하반기 착공이 들어갑니다. 25년 상반기 준공과 조합 청산 입주가 됩니다. 21년 지금이 7월 달이니까 2025년 상반기면은 약 4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장단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난 뒤 사업 승인을 받아서 분양을 합니다. 분양할 때 분양하는 회사의 수익을 계산해서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청약과열지구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직장인들이 주택 및 아파트를 싸게 건축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하는 사업에 사업 주체가 되어서 시행사를 선택한 후에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 승인을 받은 후에 조합원 아파트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을 분양합니다. 조합원들은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선착순으로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하여 분양받을 수 있고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규제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제한과 거주 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지역조합 아파트는 위치 좋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합원 모집이나 토지 매입이 예상보다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도 추가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조합원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충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흙 속에서 진주를 캐낸 것처럼 평택시는 조합 아파트를 성공시킨 사례가 많습니다.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했던 평택시가 고덕 신도시에 삼성이 공장 가동을 하면서 천지가 개벽한 듯 아파트 가격은 평택 지제역을 중심으로 고덕 신도시와 동삭동 등 평택시 전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이었던 센터피아 아파트는 지금은 동삭동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아파트 단지, 지제역 힐스테이트, 평택시 아파트 단지 중에서 대장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고덕 신도시에는 고덕 하늘채 시그니처 아파트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고덕 신도시의 명품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외면하던 그때 토지 매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가입했던 조합원들은 지금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곳 평택시 팽성읍 송화지구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도 토지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국에 이곳 평택시에도 지역주택조합 현장이 여러 곳입니다. 잘 선택하셔서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